지금 이제 5,600분 들어오셔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쥐기현에 대한 얘기를 써주시고 계셔서 쥐기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용현 지금 6월 27일이면 6개월 만기가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이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석으로 또 그것도 더군다나 6개월 만료가 돼서 풀어주느냐. 추가 기소를 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소도 안 하고 있고요. 검찰이 현재. 특검을 꾸려서 특검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하기에는 날짜가 안 맞고 특검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도 7월 둘째 주, 셋째 그렇죠. 주 정도 돼야 정식 출범을 할 텐데. 또 수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아니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나와서 할개를 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범으로 또 종범으로 함께한 멤버들을 풀어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및 그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석을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반바지 입고 내란 우두머리는 자기 집 지하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으면 전체 건물이니까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보석으로 그와 함께 내란을 진두지휘했던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 국방부 장관도 거리로 활개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우리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내란을 우리가 지금 종식시킨 게 맞아? 이거 우리가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범죄를 묻고 단죄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란 우두머리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트라우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자체가 지금도 예를 들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참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꼭 보석을 갖다 적극적으로 내줄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보석을 내준다 그러면서 명분을 삼는 게 그러니까 6개월 만료가 돼서 풀어주면 이런저런 조건을 못 단다. 전자 발찌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못 단다. 그래서 그걸 누구 접촉하는 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근데 간단한 일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연장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왜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도대체 이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수계와 내란 수계 공범들과 어떤 약점을 도대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절절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야 함이 합당한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고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입니다. 오죽하면 현재 있는 현직인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사건에서 무슨 다른 범죄자 똑같이 보석을 신청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내란 재판부는 내란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다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기현, 심우정 이 사람들도 저는 수사하고 구속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는 거면요. 지금 보석을 신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석을 해야만 조건을 붙인다. 뭐 발찌 그다음에 누구누구 접촉 금지, 반경 몇 킬로 이내 이동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붙인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또 그 경우에는 김용현 측에서 김용현도 있지만 노상원도 지금 걸려 있죠. 그들 측에서 나 보석 안 받는다. 나 6개월 만료돼서 나가겠다. 그러면 못 붙인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 채웠으니까 6개월에. 그런데 놀랍게도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기간 연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다른 예가 있었어요? 어떤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범죄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였었나요? 그렇죠. 매우 특이한 형태의 범죄이고 이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증거를 다 인멸하고 하겠죠. 다 아시겠습니다. 친위 구태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6개월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시 감옥에 들어갔을 뿐이었고 계속 외부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 전에는 자기 장모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6개월 동안 주어졌고
네. 지금 그 외의 인물들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증거인멸을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이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하고 별건을 통해서 기소를 해서 병합해가지고 재판부를 바꾸기 전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뭐 조건을 건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들이 조건 건다고 못하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그렇죠. 당정 윤석열 같은 경우도 비아폰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경찰이 2번이나 불러도 안 왔고 네. 부른 날 반바지 입고 활기에 치다가 사진을 네. 다 찍혔고 네. 3번째 부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건 이들이 나왔을 때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더 연장하는 건데 지금 연장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네. 전 주기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라든지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꼬투리가 잡혔거나 예, 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기현도 지금 목숨을 걸었나 여기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기현 판사가 지금 뭐 룸사롱 사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예.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이미 나 망했으니까 갈 때까지 가자. 뭐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죠? 아마도 이 우리가 구속의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뭐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주의 우려까지 네. 있잖아요. 당연히 사건의 중대성은 내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김용현이라는 자는 실제로 이 구속 중에서도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구속장 연장하는 사유가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란 피해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내란 관련된 종사자들은 전부 다 불구속 재판에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예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 걸 즐기다 보니까 요 지기현 관련된 걸 잊은 것 같아요, 한때.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기현이 이런 식으로 이미 버린 마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풀어주고 김용현이랑 삼겹살 구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지기현 심우정 조이대를 탄핵하라 김영환님, 빅토리님 지기현 너 정신 못 차리냐, 옴브레드님 특검가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여우빈님께서 지기현은 국민들 눈치도 아예 안 보나 보네 등등등 거의 뭐 분노의 폭풍 댓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법부 조이대 과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새로운 이제 특검이 시작되다 보면 새로운 수사 사실 그동안 그들이 감추고 증거인멸하려고 노력했던 거 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왕창 나와서 병합이 된다든지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재판이 펼쳐져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이대는 그때 잠깐 어떤 예를 들면 거의 반역을 모의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날려버리려고 급하게. 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이대 대법 원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법원이 자정의 노력을 보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게 자정으로 될 문제인가? 네. 사건 내용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과정에서 무엇인가 도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법원이 전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편에 들어서 그들의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네. 이건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사가 가능할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엄청나게 좀 출렁이는 흐름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근데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하나하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전 여기에 연루된 것이 하나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여기서 예외는 없다. 예. 뭐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노상원이에요. 그렇죠. 이 수첩 문제인데요. 자기가 이걸 썼을까라는 논란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첩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추정되는 건 회의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 썼다고 얘기한다면 예. 회의를 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이 회의한 사람이 누군지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뭐 안 일설에는 네. 김건희를 직접 먼저 알았다는 설도 있단 말이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과거에 이 저기 뭐죠 파면 이전에도 방송에서 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현 관사에 김건희가 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종종. 그럼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 김용현을 만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만났잖아요. 계속 서로 네. 모의하느라고. 그렇다면 김건희가 자기 관저가 아닌 그 김용현 관저에 가서 노상원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럼 거기에는 나온 내용 자체가 이거 생각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네. 적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 엄청난 사안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 수첩과 관련된 내용들의 증거인멸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전 그렇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법원이 다 풀어주면서 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직위원이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보석하고, 예. 그다음에 조이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비공개 재판을 했었잖아요. 네,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해서. 호얀의 집님께서 심우정이 왜 버티고 있겠어요. 법기술할 필요가 있으니까 남아있겠죠. 조만간 특검 시작인데도 남아있는 건 이유가 있죠. 예, 아마 이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 서부지법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발언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시장가 뭐 비슷한 그런 유의 말을 한 적도 있죠. 예, 극우 세력들 비슷한 얘기. 저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6개월 동안 비공개 재판에서 뭐가 얼만큼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비공개 재판에 뭐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일반 방청객도 없고 심지어 뭐 변호사분들도 뭐 거의 제한돼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그러고 노상원은 묵비권 행사를 많이 해서 거의 제대로 조사가 덜 된 것 같고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 6개월 기간에 우리는 뭐 윤석열이 파면되고 뭐 등등 뭐 대선도 이루어지고 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 물밑에서 도대체 이 비공개 재판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공개 재판은 그러면 그건 밀담이죠. 그게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상대는 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풀어준 석방해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에서 심지어 비공개 재판이다. 네. 근데 거기에 이 내란 관련된 주요 가담자들이 재판을 줄줄이 다 받고 있고 네. 이제는 보석과 제주런 이런 시도들 이거는 정말 그 윤석열이 최근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또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믿는 구석이 아직도 있을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행동은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활기치고 다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또 네.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법부의 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이 펼쳐져서 특검으로 여러 가지를 추가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기현이 만약에 김용현과 그 노상원을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김기표 의원 등등이 이미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죠. 추가적으로 기소할 게 차고 넘친다. 추가적으로 기소해서 묶어놔라. 이런 이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기현 재판부는 이 부분을 국민적 어떤 반감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